자, 그러면 경제팀 노경진 기자에게 금리 인상에 대해서 몇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자, 노경진 기자, 지금 이렇게 경기가 안 좋은 상황에서 금리 인상 너무 늦은 건 아닙니까? 네, 일단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지금 경기가 하강 국면이라고 말하기에는 아직 이르다 이렇게 밝히긴 했는데요. 하지만 지금 투자, 설비 다 부진하고요. 또 고용은 심각하고 그래서 시장에서의 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특히 올해 하반기부터 이런 경기 지표가 나빠지면서 이주열 총재조차 이런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번처럼 금리 결정하는 게 어려운 적이 없었다라고 토로를 하기도 했는데요. 네. 또 하반기로 갈수록 이렇게 부동산이 폭등하면서 한국은행이 이런 기준금리를 올리는 시점을 놓친 게 아니냐 이런 비판 제기되기도 했고요. 예. 그래서 이런 정부 이런 인사까지 나서서 그런 비판을 가세하기도 했죠. 그래서 올해 마지막 금통위에서야 이런 금리를 올린 것이 어떤 하느니 시장을 이끄는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이 올릴 수밖에 없었던 너무나 예상된 행보가 아니냐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올렸다. 그렇다면 이 한국은행이 예측한 만큼의 효과가 제대로 나올지도 또 궁금한데요. 네, 이제 일단 금리를 올린 만큼 가계부채 증가세를 잡고요. 또 부동산을 안정시키는 효과 있을 겁니다. 문제는 이미 대출을 받은 사람들, 특히 이런 고금리 신용대출을 많이 쓰는 서민, 자영업자, 중소기업들일수록 이런 타격을 받게 될 겁니다. 또 신규 대출도 또 원리금 상환도 어려워질 테니까요. 이 가계와 기업의 소비가 줄고 투자가 위축되는 효과가 있을 겁니다. 네. 그래서 한국은행도 내년엔 재정 확대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럼 내년은 금리 움직임 어떻게 될까요? 네, 오늘 이 금통위 금리 인상 결정이 만장일치가 아니라요. 이런 소수 의견이 2명이나 나왔다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이런 인상을 결정할 때 소수 의견이 2명이 나왔다는 것은 지난 2000년 이후에 4번에 불과할 정도로 이렇게 드문 일입니다. 이렇게 많지 않은 일인데요. 네. 게다가 이주열 총재도 이번에 금리를 올리긴 했지만 앞으로의 통화 정책 방향은 여전히 완화적이다. 즉 어떤 적정 금리보다 낮은 수준으로 금리를 가져갈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네. 그래서 내년에는 이런 금리를 동결을 유지하는 이런 상황이 한동안 좀 유지될 거다 이런 전망이 시장에 우세한 상황입니다. 노경진 기자 잘 들었습니다.